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6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선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2024 미 대선.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일단 초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 주 미 대선과 더불어 11월 FOMC 회의 등 정말 빅 이벤트들이 가득한 한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 대선과 함께 11월 FOMC 회의 이후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자세히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해뒀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함께 처음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서두가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네. 같아서요. 저희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에서 지역별로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미 대선 일단 두 후보가 막판까지 좀 박빙을 펼치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후보가 좀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 뭐 주식시장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확률이 올라갈수록 계속 좀 증시가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해리스가 오전에 좀 약간 또 선전하는 듯한 모습 나왔을 땐 증시가 플러스권을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국내 증시는 일단 이제 2016년에 우리가 또 기억도 있다 보니까 2016년에 당선되고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증시가 워낙 상처를 많이 입었죠. 한 2년 동안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 기억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세부가 이 이슈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어쨌든 이 기업들이 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오늘 2차 전지가 시총이 큰 편이잖아요. 이들 기업들이 좀 급락하는 것도 증시에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같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 일본에 아까 제가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오르는데 한국의 반도체 빠지는 건 좀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한국 증시가 유독 좀 소외받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와서 좀 안타까운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우선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다 보니까요. 환율도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1,397원까지 이제 올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네. 달러 강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건 트럼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네. 이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들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 당선과 달러 강세를 이제 동일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트럼프 강세 가능성,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좀 그때 1,300 아마 20원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오늘 1,4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우위를 또 보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지금 환율이 위로 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는 결국 꺾일 거라고 보는 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도 이미 시작됐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일단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강달러 기조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달러 강세는 조금 너무 오버슈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1,400원 돌파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사님은 이 1,400원 돌파 여부는 1,400원을 돌파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아니 건가요? 뭐 오늘 돌파를 네. 했기 때문에 이미 네. 한 상태인데, 네. 제 생각에는 돌파를 한다고 해도 그게 좀 일시적일 것 같아요. 이어지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다. 일시적으로 지금 오늘
또 트럼프의 강세를 한 번 더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1,400원 돌파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좀 강달러 기조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대선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좀 업종별로도 저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쪽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나뉘잖아요. 네네. 이 두 후보 당선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뭐 네. 사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악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후보의 기조 자체는 중국 규제는 똑같거든요. 네. 다만 트럼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호재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 보다 중요한 건 물론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AI를 등한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뭐 반도체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을 더 세게 규제한다면 지금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지금 생산량을 늘리면서 삼성을 뒤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오히려 트럼프는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누가 되든 간에 그냥 중립 정도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반도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또 아니면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 이런 수요들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별 상관없는 업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면은 일본도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네. 일본의 반도체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 한국 증시 전체를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틀에 가둬서 트럼프 되면 한국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현상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큰 악재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반도체 쪽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반도체 쪽은 중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가 반도체 투톱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또 1%대 지금 약세에 뛰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견조한 이유가 이제 HBM3라는 제품을 뭐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네. 엊그저께 차태원 회장이 또 언급을 했죠. 젠슨항에 HBM4도 6개월 빨리 달라. 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이닉스 것만 쓰겠다는 건가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완전 배제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은 훨씬 많이 빠지고 오르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걸 좀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하이닉스의 우위는 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삼성전자는 많이 빠진 상태고 하이닉스는 또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은 있어요. 이 주가 위치로 보면. 그러나 삼성전자는 바닥권으로 좀 판단을 하지만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뭐 엔비디아 공급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제 2달 연속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현상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사이클을 모두 다 좋게 타고 나쁘게 타고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클이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HBM 가지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인하지만 승자 독식 구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죠. 하이닉스는 들어가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승자 독식이면 2등은 사실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려면 삼성전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안에. 근데 4분기 경우에는 그때 실적 발표할 때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공급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공급이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다시 또 삼성전자가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젠슨항 CEO가 HBM4 SK 하이닉스 측에 조금 조기 납품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또 SK 하이닉스가 호재를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4분기 엔비디아의 HBM 여부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투톱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산업 역시나 미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뭐 화석 연료 이런 원전이나 조선주 쪽 호재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해리스 후보 당선될 경우에는 뭐 신재생 쪽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이제 너무나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당연하게, 얘기죠. 특히 네.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급락하는 것만 봐도 딱 답은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뭐 원전이라든가 조선주 또 오늘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특히 우주항공 쪽 상당히 좀 돋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우주 쪽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주 쪽도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조선이나 우주항공 쪽 이쪽도 괜찮고 또 자율주행 쪽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얼마 전에 로보택시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전대 없이 그냥 차에 앉아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규제 이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려면 규제 완화에 좀 더 자유로운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규제 완화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네. 2차 전지가 크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사님. 근데 사실 네. 그거는 2차 전지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에 그럼 영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게 트럼프는 어쨌든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고 계속 네. 언급을 했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기차 업체에 주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를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연기관은 보조금 안 주는데 왜 전기차만 주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시장이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보조금 없이도 일단 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 이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테슬라는 오히려 경쟁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경쟁 우위로 다른 완성차들은 보조금을 못 받으면 차가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테슬라한테 또 유리한 국면이죠. 근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엔 배터리 회사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 있죠. 네. 이쪽은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테슬라 외쪽으로 이제 좀 공급하는 업체들은 일단 어쨌든 좀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2차 전지가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 사실 트럼프가 될 거를 많이 반영을 하면서 그동안 또 부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유럽 기대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2차 전지 빠지는 건 좀 너무 과한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일단은 지금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들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직접 부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업황 자체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이사님 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잖아요. 네. 일단은 뭐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는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미 대선 이후 FOMC 회의에서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금리는 계속 인하할 네.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남은 2번 동안 다 인하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4번 인하를 해서 일단 내년까지 3.5%까지 금리를 낮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은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낮췄을 때 한국 증시가 그렇게 나빴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미국 경기가 단단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오늘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 대한 당선에 대한 한국 증시의 이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급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로 보진 않고 결국 미국 경기 또 중국 경기가 이렇게 뭐 악화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돌아온다. 그래서 뭐 트럼프와 이런 선거와 별개로 미국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은 저는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후보가 좀 당선이 되든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좀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게 네. 보고 있고 또 사실 트럼프는 예전부터 뭐 금리 인하를 선호했어요. 또 네. 예전에도 계속 이제 그 연준 의장을 좀 예전에도 압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의 기조는 오히려 뭐 이렇게 트럼프가 됐을 때 더 기조적으로는 또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선과는 별개로 미국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국내 시장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 심리 확실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하락세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요. 저희가 이런 빅 이벤트들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금투세하고 이제 미국 대선 삼성전자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아직 삼성전자 문제는 해결이 아직은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개인들의 심리를 좌지우지할 그 금투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좀 개인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좀 빠지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미 그 지난달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이 반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저는 좀 장세가 회복될 걸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어쨌든 폐지되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눌려왔던 심리 자체가 조금이라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올해 사실 코스닥이 너무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좀 벗어나서 연말까지는 조금 좋은 장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원래 계절적으로도 11월, 12월이 코스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항상 이제 좋았던 흐름들이 나왔고 또 연말에 배당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니까 지금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코스닥을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투세 폐지 이야기 월요일에 나오면서요.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사님.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개인 비중이 높은 좀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해 보면서 업종 안에서는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당분간 좀 눌릴 가능성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지금 가장 대표 업종이 바이오니까 네. 바이오는 사실 누가 돼도 좋아요. 뭐 해리스가 돼도 좋고 트럼프가 돼도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헬스케어 쪽으로 더 저는 좀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 지금 수출 잘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어쨌든 지금 좋은 성과들을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뭐 그냥 트럼프가 되니까 이거 이제는 뭐 미국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좀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여전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선정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업종 계속해서 좀 코스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헬스케어 쪽과 미수출 화장품 쪽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사님의 의견까지 저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